여러분, 우리 몸에는 식욕 조절 장치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? 이 기관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식욕 조절을 하려고 해도 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식욕 조절이 안 돼서 지금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. 식욕 조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실 식욕 조절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잘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식욕 조절 장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우리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일단 알게 될 것이고요.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조급하지 않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. 결국에는 다이어트는요, 튀어나온 살만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살이 빠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. 식욕도 우리가 싸워서 조절해야 될 게 아니라 식욕이 조절이 알아서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. 저는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식욕으로 싸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. 제 몸의 시상하부라는 기관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 시상하부가 무엇인지, 그 시상하부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고장난 시상하부를 어떻게 하면 고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될 수 있을지, 시상하부가 잘 작동된다면 우리의 식욕이 얼마나 잘 조절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우리 시상하부라는 것은요,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. 뇌 속 하단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시상하부는 첫 번째로 영양 조절을 하고요, 호르몬 조절, 혈당 조절, 지방산 조절, 식욕 포만 조절, 체온 조절을 합니다. 이 중에 이제 식욕 포만 조절을 굉장히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, 사실은 영양이나 호르몬이나 혈당이나 지방산이나 체온이나 이 모든 게 식욕과 포만감에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즉, 그래서 시상하부는 진짜 우리 식욕의 모든 것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시상하부는 이 6가지의 우리 인체 생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 우리 몸의 체중 조절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의 간도 체중 조절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요, 심리적인 식욕을 진짜로 조절하는 통제 장치는 이 시상하부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고, 아니 지금 먹기 싫은데, 이 기분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시상하부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갈 문제는요, 이 시상하부를 이겨버리는 것이 초가공식품입니다. 이 시상하부에서 식욕 포만 조절을 한다 그랬죠. 우리는 충분히 포만을 느끼고 이 시상하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식욕이 멈춰야 정상이에요. 아무리 들이밀어도 우리는 이거 먹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, 그것을 이기는 게 아무리 정상적인 시상하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초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겨버린다 이 말이에요. 이 말은 즉, 초가공식품이 눈앞에 있는데도 제가 식욕 조절 안 돼요 하는 것은 뭐 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. 내가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식욕 조절이 안 되나? 이런 게 아니라 초가공식품 자체가 그렇게 설계를 돼 있어요. 우리 몸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스르는, 우리 몸의 이치를 거스르는 식품들이 그런 안 좋은 식품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몸이 정상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초가공식품에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. 이 식욕과 또 수면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시상하부는 수면도 통제하고요,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깨는 것도 통제하고, 시상하부는 이 식욕도 통제하는데요, 이 둘의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렐린은 배고픔 신호라고 합니다. 우리 몸에서 혈관에서 혈당이 낮아지면 우리의 간은 시상하부에게 전달을 합니다. 빨리 이 몸한테 먹으라고 명령을 해. 그럼 우리가 식욕이 오르겠죠? 그런데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우리 주변에 몸에 좋은 음식보다 몸에 좋지 않은 초가공식품이 더 많죠. 그래서 우리가 오르는 식욕대로 바로 그 음식을 먹는 습관이 우리한테는 배겨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식욕이 올랐을 때 당장 생각나는 것은 그런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리고 렙틴은 배부른 신호입니다. 우리의 혈당이 어느 정도 차면은 바로 우리의 간은 다시 시상하부로 이 렙틴이라는 물질을 보내서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. 그래서 포만감이 꼭 음식을 많이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, 물론 우리 위가 차야 포만감도 느끼는 호르몬을 보내서 포만감도 느끼지만,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어떤 영양분이 잘 흡수되고 잘 보충이 됐는가에 따라서 그렐린, 렙틴이 작용하면서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렙틴은 배부름 신호고요, 그렐린은 배고픔 신호입니다. 근데 보통 다이어트 업계에서는 얘를 굉장히 안 좋은 호르몬,
보고 렙틴은 좋은 호르몬으로 본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. 그냥 각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. 따지고 보면 그렐린이 우리의 생명을 더 보존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. 이 호르몬이 없다면 우리는 딱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. 얘가 신호를 해줘야만 우리가 먹고 생명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근데 현대사회에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초가공식품이 너무 많으므로 얘가 이상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. 네,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?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. 지속적으로 우리가 초가공식품이나 가공식품들을 섭취하게 되면은 시상하부 사이에 이상한 게 생깁니다. 시상하부 염증이라는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. 시상하부 밑에 염증이 생기면요, 예를 들면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시상하부 밑에 전달이 안 돼요. 착 달라붙어서 이제 딱 그 호르몬들을 뿌려주고 신호를 우리가 받고 해야 되는데, 배부름 신호가 있어야 우리가 그만 먹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시상하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버리면 우리는 계속 배고픔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. 그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배부른데도 식욕이 오르는 상태인 거예요. 거기에다가 초가공식품까지 함유가 된다?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폭식 파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. 이 염증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. 셀포라판. 100% 야채에 들어있고요. 야채 과일에 들어있고 브로콜리에 꽤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셀포라판이. 그래서 여러분, 야채를 단순히 그냥 식이섬유가 많다고 먹는 게 아니라 야채와 과일에는 아직도 우리가 밝혀내지도 못한 수많은 영양소들이 존재합니다. 예를 들면 셀포라판의 경우는요, 이런 시상하부 염증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야채를 많이 먹은다 그래서 막 식욕이 전 더 올랐어요.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초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뿐입니다. 마약 같은 음식들을 우리가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언가 다이어트를 하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못 먹었기 때문에 식욕이 쌓여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식품 자체로 거의 마약처럼 우리의 식욕을 자극한다 보시면 돼요. 그런데 과체중인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 식욕이 높아져 있고 조절이 힘들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시상하부 염증이라는 증상이 있어서 식욕 조절이 더 안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염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게 셀포라판 성분이라고 하고, 이 셀포라판은 브로콜리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량의 야채에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은 그냥 그것이 식이섬유가 높고 부피 대비 칼로리가 적어서만은 아니고, 저는 이런 작용이 훨씬 더 다이어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시상하부가 적당히 조절이 되고 우리가 조금의 의지를 활용해서 초가공식품들을 우리가 조금 멀리할 수 있다면 다이어트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시상하부의 고장으로 인한, 시상하부 손상으로 인한 비만이라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식욕 조절이 안 되죠. 과체중이신 분들은 식욕 조절이 잘 된다면 그렇게 살이 찌지도 않았겠죠. 그래서 대부분은 시상하부에 이런 염증이 달려있고 시상하부가 손상돼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뇌의 일부분이 손상돼 있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. 단순히 그냥 우리가 운동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는 정말 부차적인 일부분의 문제고, 사실 이런 뇌 속에 염증이 생기고 뇌 속 우리의 식욕 조절 장치잖아요. 식욕 조절 중앙 통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시상하부가. 근데 그게 고장이 났다니까 식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결국에는 야채,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셀포라판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어야 된다. 그래서 다이어트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과일과 야채를 먹어라,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다음날 생각보다 여러분 식욕 조절이 된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저는 먹고 싶은 것을 안 먹으면 식욕이 오르는데요? 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냥 초가공식품을 갖다 놔도 아무리 시상하부가 정상이라도 그 식품은 우리가 먹어왔던 음식이 아니잖아요. 우리가 진화하는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음식이에요. 이것저것 조합하고 화학조미료도 들어가 있고, 그러면 우리의 뇌가, 우리의 몸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.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이 되고,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팽창하는 거예요. 살이 찌는 거예요.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에서 도움을 얻었거나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